자, 이번 시간에는 전류와 전압,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류라고 하면 보통 물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물이 흘러가는 이런 파이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펌프가 되겠죠. 물을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구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이런 펌프가 있고 펌프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물이 흘러나가면서 이 관을 타고 가다가 관에 어떤 물레방아 같은 물에 의해서 회전하는 물레방아와 같은 이런 물체가 있다면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에너지를 쓰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는 줄어들 겁니다. 자, 물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요 물의 흐름과 우리가 전류와 빗대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을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해주는 이 압력, 우리가 이걸 수압이라 그러죠. 수압 같은 경우는 전기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압이 되겠죠. 오늘 이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전압이 될 거예요. 수압은 전압이다. 아,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준다. 그럼 이 파이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게 전선이 되겠죠. 전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에 의해서 특정 어떤 뭐 물레 방아가 됐지, 아니면 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어떤 이런 물체들을 우리가 정기적인 해석을 통해서 해보면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압, 저항, 전류 이 세 가지가 물의 흐름에 빗대서 물과 수압과 물을 방해하는 어떤 특정 물체 이렇게 되겠죠. 이 파이프도 물이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빗대서 비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부터 우리가 먼저 해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전류라고 하면 우리가 1초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 1초라는 거 이제 우리가 단위 시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단위 시간 동안에 요 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기의 양이다. 이걸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단위는 암페어고요.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전선의 단면을, 전선은 사실상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게 전선이죠. 요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다. 전하라고 하면 실제로는 전자가 되겠죠.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자의 양이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기에서의 단위는 우리가 암페어라는 이 전류의 발견 혹은 관련된 과학적 업적이 뛰어난 사람의 이름을 따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Q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쿨롱이라고 배웠죠. 단위가. T는 시간입니다. 단위가 세컨, 초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단위의 조합, 쿨롱 퍼 세크라는 요 단위의 조합을 전류라고 명명한다. 암페어라고 불러도 되고요. 쿨롱 퍼 세크라고 해도 된다. 전류는 뭐다? 아, 이 전선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구나.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속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속도가 시간에 해당되는 이동량이 될 거잖아요. 그죠?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얼만큼 많은 양의 전하가 짧은 시간에 이동하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우리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은 우리 뭐라고 했죠? 수압이라 그랬죠. 실제로 전하를 1쿨롱의 전하가 있어요. 1쿨롱의 전하. 1쿨롱에 해당되는 전하를, 쿨롱은 Q의 단위죠. 전하량의 단위입니다. 1쿨롱에 해당되는 이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1줄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쿨롱을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전하가 있죠. 이 전하를 이렇게 전자가 되겠죠. 이 전자를 이렇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플러스라는 이쪽이 되겠죠. 이 전자를 이 마이너스가 밀어줄 거고요. 이 플러스는 당겨주겠죠. 이렇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해준 일, 에너지가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한다. 단위는 단위 전하 1쿨롱의 전하량을 1줄만큼 우리가 일을 해줬을 때 전압이라고 한다. 조금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전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기울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물을 흘려주려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 물이 흐르는 이 포인트를 위로 올려주고 또 내려가는 쪽은 낮춰주면 물이 이쪽으로 위에서 밑으로 흐르겠죠. 얘를 이렇게 기울여 준다고 생각해 봐요.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요 차이만큼의 높이가 전압이 될 거예요. 그게 여기 전위차라고 합니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 전위차. 이 기울기를 더 높게 이렇게 하면 요 에너지 차가 더 생기면 더 전하가 힘있게 흐르게 되겠죠. 전압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또 다르게는 단위 뭘 쓸 수 있죠. W, 이 일은, 이 에너지는 와트, 줄이 되겠죠. 단위가. 이 W는 줄이 됩니다. 줄이 되고 Q는 쿨롱이 되죠. 그러면 전압은 줄 퍼 쿨롱이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 이름, 볼트라는 사람 이름을 써도 되고요. 줄 퍼 쿨롱, 수식의 단위의 조합으로 나타내도 되고요. 하여튼 전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전위차다. 이게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저항은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기 와서는 울퉁불퉁한 데 걸리겠죠. 그러면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뭔가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동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될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선에 전자가 이동할 때랑 여기 울퉁불퉁한데 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에너지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방해하는 그런 성질, 그런 속성을 가진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은 단위는 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호학적으로는 저항 R이라는 레지스턴스라는 기호를 따서 R은 옴이라는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옴의 법칙이란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압이죠. 그리고 이건 저항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 게 전류가 되겠죠. 자, 전하의 흐름이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전류 같은 경우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쉽게 해서 전위차가,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전자를 보내고 또 당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커질 겁니다. 내가 어떤 값이 크면 클수록 다른 값이 커진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례한다는 얘기를 하죠. 비례.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진다. 그럼 이 두 개의 관계는 비례예요. 근데 저항이 크면 단위 시간 동안에 전하에 흘러가는 양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항이 크다라는 거는 전하의 흐름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비례하는 것과 반비례하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한다. 그죠? 그리고 저항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한다. 그래서 I는 R분의 V가 될 거고, 전류의 단위는 앞에서 뭐라 그랬죠? 암페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저항이고요. 저항은 옴이고. 요 저항을 정의 지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러면 전류가 조금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쉽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은 우리가 저항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컨덕턴스라는 개념입니다. G라는 걸 써요. 요거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G가 크면 전류는 잘 흐르겠죠. 그래서 컨덕턴스라는 개념도 있다. 저항의 역수고, 요 단위를 거꾸로 뒤집어 놨죠. 컨덕턴스. 그래서 옴의 법칙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보이는 게 이제 우리 전압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 포인트에서 우리가, 자, 요 전압이 5V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이 5V입니다. 그러면 요 지점은 위치가 5만큼 높은 위치에 해당되는
높이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는 5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되겠죠. 전위차를 만들어내려면.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가 5만큼 됨으로써 여기 있던 전하가 밑으로 툭 떨어질 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된다. 그래서 밑으로 툭 떨어지게끔 만들어준다. 5와 0. 그래서 우리가 V는 뭐죠? 전압이라는 거는 옴의 법칙에서 전류와 저항의 곱이죠. 그러면 I와 R을 곱하면 여기가 R이죠. 그리고 여기 흐르는 게 전류죠. 여기 IR이 곧 전압이 될 거예요. 그 전압이 5가 될 겁니다. 5는 여기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는 전위차가 5만큼이 될 거다. 그렇겠죠. 그럼 전압은 처음에 5였는데 지금은 0이 되니까 5에서 0만큼 줄어들었죠. 자, 전압이 드롭 됐다. 한자로 강화됐다. 전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요 전위차가 생긴다. 당연한 거겠죠. 전압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기 저항이 두 개가 있네요. R1과 R2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전압 V라는 전압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0에서부터 V만큼의 높은 곳에서 시작하겠죠. 전위차가. 그러면 여기서 Q가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자,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기 B가 되는 지점까지는, 그러니까 요 저항이 R1에 해당되는 저항이 되겠죠. 자, 이만큼 떨어질 거예요. 위치가. 자, 이만큼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 요 크기가 어떻게 되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R1과 곱해지면 우리가 전압이 되겠죠. V1에 해당될 겁니다. V1은 I 곱하기 R1. 그래서 IR1만큼의 높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회로가 직렬회로다 그런 겁니다. 선이 하나죠. 선의 갈래가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를 직렬회로, 직렬이다. 직렬회로일 때는 전류는 일정해요. 우리가 전류의 정의가 뭐죠? 전하의 양이잖아요. Q. 전류는 단위 시간에 흐르는 전하의 양이에요. 전하의 양이 소멸되거나 더 생기거나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전류는 동일합니다. 직렬일 때는 이동할 수 있는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하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Q는 전류는 곧 같다. 전류는 직렬일 때는 같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전압은 처음에 전압이 여기가 V죠. V에서 이만큼 떨어져요. I 곱하기 전류 곱하기 R1만큼 떨어져요. 요 B 포인트까지는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B가 될 겁니다. B. 여기는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C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C가 되면 떨어지죠. 요만큼. 전류는 일정하니까 IR2만큼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0이 되겠죠.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는 V에서 시작해서 0이 될 겁니다. 그 중간에 한 번 더 떨어지고요. 더 떨어져서 0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요 개념입니다. 왜? 전하가 위치 에너지가 이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떨어지다가 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위차가 전압이 강화되는 거죠.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전체 전압은 V는 I의 R1 더하기 I의 R2가 되겠죠. 이게 전체 전압이 되겠죠. 자, 요 수식은 우리가 옴의 법칙 I는 R분의 V에서 나온 겁니다. V는 IR이 되겠죠. 요거를 좀 정리해보면 I를 앞으로 빼볼게요. I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R1 더하기 R2가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전류가 지금 흐르는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길이 갈리지가 않아요. 단일 길로 갔을 때 이 회로를 우리가 직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직렬에서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I는 뭐분의 뭐죠? R분의 V가 될 거예요. 전류 일정해요. 자, 일정한 전류입니다. V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V는 I의 R이 될 거예요. 우리가 전압 강화에서 요 저항 요 한 포인트에 해당되는
전압은 I 곱하기 R1이 됐죠. I 곱하기 앞에서 R1만큼 전압이, 자, 여기가 V예요. V에서 이만큼 이렇게 가서 결국은 여기가 0입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자, 이만큼 떨어졌어요. Q라는 동그란 공이 지금 굴러 내려오는데 요만큼 내려왔어요. 그게 I R1만큼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은 V1은 I R1.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요 높이는 어떻게 되죠? V2가 되죠. V2는 I의 R2가 되죠. R2.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요 높이는 0을 만들어 줘야 되죠. V3는 I의 R3가 될 겁니다. 그러면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죠? V1, V2, V3는 전체 전압이죠.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는 I를 묶어줄게요. I를 묶었을 때 R1에 더하기 R2에 더하기 R3가 될 겁니다. 직렬 연결일 때 전체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체 전압은 각 전류의 각 저항의 합의 곱과 같더라.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전체 전압이죠. 요게 전체 V가 될 거예요. 그러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각각의 저항의 합이 또 전체 R이 될 거예요. 저항이. 그래서 V는 IR이 될 겁니다. 직렬 연결일 때 우리가 저항의 접속, 전압의 접속의 합, 계산 방법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전압은 각각의 저항의 전압의 합이구나. 전체 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합이구나. 직렬 연결일 때는 두 개도 마찬가지죠. 네 개도 마찬가지고. 자, 요런 우리가 수식을 도출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이것도 좀 볼게요. 전압 분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I는 같아요. 자, I는 같은 상태에서 R분의 V입니다. 요 저항과 전압의 B는 전류와 같다 그랬어요. 요 두 개의 B는. 그러면 R1과 V1은 어떻게 될까요? R1과 V1.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습니까? 요걸 이제 I1이라고 할 수 있죠. I1. I1과 I는 같나요? 같죠? I2는요? I와 같죠? I와 같습니다. R1분의 V1이나 R2분의 V2나 R3분의 V3 다 I1으로 I2로 I3로 같아요. 전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 분배라고 해서 보세요. 얘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는 어떻게 되죠? 전체 저항이 되죠. 얘는 전체 저항 R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에서 R1에 해당되는 것과 전체 전압에서 V1에 해당되는 것과 서로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V1을 요 밑으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V1분의 R1. 얘를 위쪽으로 올릴게요. 전체 전압분의 R1이죠. R. 이걸 뒤집어 보세요. 같이 뒤집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전류가 되잖아요. 요 수식이 도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렬일 때는 전체 저항에서 특정 저항에 해당되는 B가 전체 전압에서의 그 특정 전압과 같게 된다. 전압 분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음미해 보고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그냥 전체 R분의 요 R1 곱하기 V는 V1이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능사 정도면 이런 수식을 그냥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외우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증명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하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기사 산업기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도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수식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외우는데 가장 쉽게 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서 그 수식을 도출하는 게 우리가 외우는데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내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도출할 수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기사 산업기사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공부할 때는 이렇게 수식 하나라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각각이 B가 됩니다. 요 B가 R1, R2, R3의 요 B가 곧 V1, V2, V3의 B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출을 해봤고요. 병렬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병렬은 또 특징이 있죠. 자, 병렬은 전압이 이렇게 전압을 걸어줘요. 근데 여기 있는 전류가 우리 앞에서 했던 물이 갈래길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두 개면 우리가 병렬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양갈래로 갈려진다는 거는 전류가 I1, I2, I3로 이렇게 크기가 바뀌겠죠, 당연히. 병렬일 때는 전류의 값이 바뀌겠죠. 뭐 저항은 당연히 특정 값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아까 전압이라는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 그랬어요. 전위 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울여 준다고 했어요. 쉽게 해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 보세요. 들어 올리면 어때요? 얘가 통째로 들어 올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지겠죠. 그러면 전압은 병렬로 되더라도 이 양갈래의 전위차는 똑같아질 거예요. 얘가 5V다 그러면 이쪽이 5m만큼 예를 드는 겁니다. 높이 올라갈 거고 얘는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위차, 전압은 병렬이라도 동일하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류는 바뀐다. 전압은 동일하다. 직렬과는 반대가 되겠죠, 개념이. 자, 그 다음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 전류는 각각에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쉽게 해서 I는 I1 더하기 I2입니다. 중간에 소실되는 전환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 법칙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저항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저항은 병렬일 때는 분수로 나타나요.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 I1 같은 경우는 우리가 I는 R분의 V죠. 그래서 전압은 일정합니다. 병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I2는 R2분의 V죠. 자, 이렇게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들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전체 전류가 되겠죠. 얘들 둘을 더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V에 R1 더하기 R2가 될 거예요. 이게 뭐다? 전체 전류 I가 될 거다. 얘는 I1, I2가 되겠죠. 얘를 묶어봐요. 묶으면 어떻게 되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전류 I는 R분의 2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요건 V죠. 그럼 얘가 뭐가 되나요? 얘가 분모에 들어와 있죠. R분의 2. 얘가 지금 분모인 상태예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나요? 분모를 역수해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R을 구하고 싶다. R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의 역수가 전체 저항이 될 거예요. 왜? 이 수식은 I의 R분의 2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분모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역수해줘야지 R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얘 산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분모는 통분해 볼까요? 그러면 R1, R2가 될 거고 분자는 R1 더하기 R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역수치하면 어떻게 된다? 전체 저항 R은 R 합과 그 곱으로 나타내게 된다. 이게 병렬 회로에서의 전체 저항이 될 거예요. 요게 그래서 병렬일 때는 각 저항의 합과 곱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병렬일 때는 그 전체 저항이 줄어들겠죠. 줄어듭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하겠지만 저항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같이 들어올린다 그랬어요. 얘가 같이 이렇게 크게 이런 전선이 형성이 된다고, 하나의 큰 전선으로, 두꺼운 전선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전선이 굵기가 더 굵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전선이 더 굵어졌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흐르다가 더 굵어진 전선을 만나면 더 편하게 전하들이 이동하겠죠. 전선이 가늘면 전하가 이동하는데 덜커덩덜커덩 부딪히겠죠. 근데 더 굵어지면 이동하는데 부딪힘 없이 잘 흐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렬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전선이 점점 굵어진다. 그래서 전하가 이동하기가 참 편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에 따라서 합성 저항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세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기일 때도 동일하게 여기서 R3분의 부위가 늘어나겠죠. 그럼 얘를 더해주면 R3분의 1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이라는 거는 아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의 역수인데, 이번에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로 한 개가 더 늘어나고 그게 역수가 되겠죠. 얘를 산수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일 때도 두 개일 때와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얘를 계산해 보면 R1, R2, R2, R3, R3, R1 곱에 R1, R2, R3가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산수 계산을 해봅니다. 다 같이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병렬 회로의 전류 분배도 앞에서 우리가 직렬 회로에서의 전압 분배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 분배를 이해하면 여기 R1을 곱하면 뭐가 되죠? 얘는 전체 저항 R이 될 거예요. 병렬에서 전체 저항은 합과 곱이다라고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전체 저항과 전체 전류를 곱하면 전체 전압이 되겠죠. V가 될 겁니다. V는 병렬에서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전압에서 내가 I1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주면 돼요? R1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I1은 R1분의 V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R1을 여기 나눠준다? 이쪽도 나눠주면 되죠. R1을. 그럼 이거 없어지겠죠. 그럼 I1이 남겠죠. 그럼 이런 수식이 도출될 겁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이해를 좀 해보고요. 직병렬 접속 함께 하는 거죠. 병렬은 병렬끼리 우리 합과 곱입니다. 전체 저항은. 그리고 얘가 합과 곱인 상태에서 R3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RAB는 합과 곱입니다. 얘를 더하면 RAC가 된다. 자, 이 부분도 합과 곱은 병렬에서의 전체 저항, 그리고 직렬 저항의 합은 각각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직병렬 접속.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도체에 1A의 전류가 1분간 흐른다. 1A가 1분간 흐른다. 이때 전기량은 전하량이라 그랬죠. 얘는 Q입니다. Q가 될 거예요. 그러면 Q는 1분이면 60초죠. 60초 동안에 Q만큼 흐른다 그랬어요. 얘가 얼마다? 1A예요. 전류가 되겠죠. 전류의 개념이죠. 그럼 이게 1이 되려면 Q는 얼마야 됩니까? 얘는 60이어야지 약분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0쿨롱. 2번이 되겠죠. 2번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1A/H는 암페어는 전류고 H는 시간이 되겠죠. 몇 쿨롱인가? Q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1A라고 하면 1초 동안에 1쿨롱만큼 전하가 흘렀을 때 1A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H가 붙었어요. H는 3600초죠. 3600초입니다. 3600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게 1A고요. 1A에다가 H를 곱해주면 3600초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분모가 3600이 될 겁니다. 3600.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죠? 3600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3600 쿨롱 됐고요. 자,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롱의 전하가 이동했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5초간 4쿨롱입니다. 전류의 정의는 뭐라 그랬죠?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하의 양입니다. 얘를 계산해주면 0.8이 되죠. 0.8 암페어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미리암페어로 나타냈죠.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암페어를 미리로 고쳐주면 10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단위도 조금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1.5V의 전이차로 3A의 전류가 2분 동안 흐를 때 한 릴을 물었어요. 자, 한 릴 1입니다. 자, 먼저 전압에 대한 우리 개념을 앞에서 잡았죠. 전압이란 거는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한 릴이에요. 그럼 W를 지금 한 릴을 물었죠. W는 전압과 전하의 곱이에요. 전압은 1.5V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어떻게 되죠? Q는
I 곱하기 T죠. I는 T분의 Q니까 I 곱하기 T입니다. T가 120이에요. I는 3이에요. 그러면 요 Q가 360이 되겠죠. Q는 360. 360 곱하기 1.5. 360 곱하기 1.5 하면 답은 540줄.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익히고요. 자, 5번입니다. 1볼트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자, 1볼트와 같다. 볼트는 뭐라 그랬죠? 단위 전압을 이동시키는데 한 2일이 되겠죠. 전압은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전압을 연속적으로 흐르게 해준다. 기전력이 되겠죠. 기전력.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입니다. 이거 I가 되겠죠. 저항에는 어떻게 되나요? I는 R분의 E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0옴, 30옴, 60옴 3개의 저항을 병렬로 접속하고 여기에 6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이외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저항이 지금 이렇게 3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연결한 상태고 여기에 60V 전압을 인가했어요. 60을 인가했고 여기에 20, 30, 60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3개의 병렬의 저항의 합은 우리가 R은 20분의 1 그죠?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60분의 1입니다. 60분의 1에 앞에서 우리가 역수라고 했죠. 요게 전체 저항입니다. I는 R분의 E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얘를 역수치하니까 얘는 없어지고요. 요거와 곱하기 60이 되겠죠.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해 봅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자, B점의 전위가 100V이고 여기 C점은 60V입니다. 여기 60이고요. 여기는 100입니다. 그러면 AB 사이의 저항은 여기는 3옴이라고 합니다. 요 3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요 3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A점에 해당되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좀 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지금 이쪽은 병렬이고요. 이쪽 병렬과 이쪽은 또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부분에서는 전류가 갈릴 거고 다시 전류가 모여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킬의 법칙, 제1법칙에 의해서 자, 100V와 60V의 사이에는 전위차가 40V가 되겠죠. 자, 40V입니다. I는 저항, 직렬이니까 합이 되겠죠. R분의 40V.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5A가 되겠죠. 5A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5A가 흘러요. 단 5A가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겠죠. 병렬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3 더하기 4에 상대방 쪽 해당되는 저항 4에 곱하기 5를 하면 그 답이 나오겠죠.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2.86A.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R1, R2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자가 어떻게 되죠? 병렬일 때는 R1, R2는 합과 곱 3번이 되겠죠. 두 저항의 합과 곱. 자, 이번에 20번입니다. 세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은 각각의 곱과 그리고 세 개를 곱하는 요게 되겠죠. 1번이 되겠죠.